안녕하세요. KNS 어학원의 전준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구룡중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소개 영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5년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으며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학기입니다. 이제 문항이 총 3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이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서술형 부분을 보시면 30개 문항 중에서 8개가 서술형으로 나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서술형 문항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구룡중학교가 아이들의 어떤 영장력을 많이 보는 학교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면은 바로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네문항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맥락을 물어보기도 하고 영영풀이 관련된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법 6문항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의 내신 문제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메인 문법과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그 문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예문 프린트를 주고 그 안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큰 어떤 차이점이 있진 아니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해인데요. 독해도 사실상 문제가 12문항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따가 문제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보다는 내신형 문제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정규 수업 때에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하는 독해 지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구룡중학교에서는 이 내신형 문제가 이만큼 나올 수가 있겠다. 다음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이제 조금 문항수는 늘었지만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서술형이 8문제 나왔지만은요. 기말고사에서는 없고요. 그럼과 동시에 어법성 판단의 문제가 13문항으로 상승했죠.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룡중학교의 어떤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무래도 문법이 아닌가. 그리고 문법을 비롯하여 이 어휘도 보신다면은 4문항에 그저 지나지 않았던 문제의 개수가 3문항이 되어져서 7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교과서 2개 강에서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과 대화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만큼의 문제를 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 프린트의 중요도가 매우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선생님이 이 부분 필기해라 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필기사항이 있을 경우에 꼼꼼하게 받아 적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출제 경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문맥 파악, 영영풀이, 영작형 객관식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타 학교하고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의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룡중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특별한 문제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학교에서 배부가 되는 그 학교 프린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반으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해는 제가 방금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형보다는 내신형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음 중 내용을 읽고 이해를 잘 못한 학생은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다든지 다음 중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추론하지 못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내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좀 많고요. 그리고 어법은 이제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이제는 이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죠. 메인 문법이 물론 존재하기는 하나 메인 문법과 관련된 문제만 내지는 않고 개방형 전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찾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양점은 무엇인 것입니까? 제가 이 학습자가 예를 들어서 2개는 찾았는데 1개를 실수로 못 찾았어. 그러면은 2개를 찾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띄엄띄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하고 논리점을 따질 줄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고 이 문법에서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파악하면서 수학 문제 풀듯이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감에 의존해서 푼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개수가 제 생각에는 약간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주요된 목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요, 맥락별로 어휘를 채우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쳐드린 부분을 보시면은 조건부 영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써 있죠? 최소 조건이라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학교별로 영작의 약간 경향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구룡중학교에서는 조건을 조금 어느 정도의 조건을 조금 최소화해서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너희가 이걸 활용해서 한번 영어를 써보겠니? 근데 자유영작은 또 아니죠. 자유영작은 아니고 단어의 개수도 정해져 있고 실제로 어떤 한국말 뜻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한국말 뜻에 맞춰서도 영작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형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야 가능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의 조건은 최소한이지만 메인 문법과 관련되어져서 시험이 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이들에게 학습하고 다가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이 화면은 어휘 문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예문별로 맥락상으로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고요. 근데 실제로 쓰여있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 KNS에서 재원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아마 이 정도의 단어 난이도는 크게 어렵게 다가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 상당히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또한 영영풀이에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하나씩 매칭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학교 프린트를 이제 가져다 주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학습시키고 시험을 여러 번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두 고르기, 모두 찾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개수가 3개부터 7개까지 존재하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이거 답에 따라서 답이 예를 들어서 뭐 4개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럼 본인이 3개는 정말 잘 찾았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왠지 내가 하나를 못 찾았어. 이러면은 3개 찾은 것이 무색해지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법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이거는 왠지 느낌이 그래. 이거는 왠지 내가 평소에 써봤을 때 입에 붙어. 입에 안 붙어. 이런 식으로 감에 의존해서 푸는 풀이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내가 모든 문법들을 활용해서 이게 왜 맞고 이래서 왜 틀리고를 판단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확하게 풀어지고 활용이 되어야 이런 문법 활용도가 바로 영작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평소에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복습량은 철저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은 이제 쓰임새 구분이죠. 여기서 대시라는 단어의 밑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시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뭐 형용사, 대명사, 뭐 접속사 여러 가지의 형태, 특히 부사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의 형태는 이제 접속사 관련된 이제 그 대를 물어보는 경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메인 문법이 아닌 부분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임새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는 문법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은 이제 영작형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올바른 말을 모두 사용하여 여기에 단어가 ask하고 so하고 3개 들어가 있죠.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빈칸을 모두 채워라. 그리고 한 칸에 한 단어씩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에는 빈칸에 들어갈 정답만 순서대로 써라. 제가 처음 아까 문제 소개를 드리면서 경향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조건이 약간 최소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메인 문법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메인 문법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건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제 주어, 수일치, 시제, 접속사 이런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한 뒤에 이제 영작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감에 의존해서는 풀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법이 활용도를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의 트렌드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문법 문제를 물어보는 개수가 객관식에서는 거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영작형 서술형이 나오고 있는 학교는 많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도 문법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위에 지금 한국말 뜻이 주어져 있는데요. 위에 한국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영어를 쓰는 것인데 근데 보기가 사실 하나, 둘, 세 단어를 포함해서 전체 문장을 써야 하고 19단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도 이제 사실상 메인 문법과 관련은 있을 것인데 하지만 어떤 학습자가 자유롭게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조건이 주어는 졌지만 거의 최소한의 조건만 주어졌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작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중학교의 어떤 포인트를 잡자면 어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프린트 기반으로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문법과 이 영작 특히 이제 문법이 조금 더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문법이 안 되면 영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문법과 영작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부분들은 이게 비단 구룡중학교에서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중학교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예.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교에서 나오는 예문 문법 프린트라든지 어휘 프린트라든지 학교 프린트 기반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프린트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내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법이 제일 비중이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화문 아니면 예문, 본문 아니면 외부 지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외부 지문에 나온 문장들에 쓰인 모든 문법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학교에서 배부가 되고 저와 같이 학습을 할 모든 내용에 나온 모든 문법 그 부분이 모두가 잠재적으로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물론 영작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독해입니다. 독해는 사실 이제 대화문이나 본문에 의거해서 나올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휘나 문법이나 서술형보다는 그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단순 암기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지문이나 내용이 가지는 논리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령 추론성 판단 이런 문제에서 논리 구조를 우리가 대입해야 그래야 정확한 연결고리가 나와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규 수업 때 보통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소에 공부했던 논리 독해를 기반으로 이 내신에도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평소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정규 수업의 텍스트보다 교과서의 텍스트가 훨씬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은 저희는 방심을 하지 않고 완벽한 만점 받는 것이 목표니까 제대로 꼼꼼하게 논리 위주로 그리고 그에 파생된 유의어 반의어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술형 실질적인 활용도가 중요합니다. 네. 정말로 내가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활용도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4월이 끝나고 비내신 기간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스트는요.
시험 보는 전날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누적으로 시험 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못 믿는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했던 것이 휘발되면 아이들에게 너무 아깝고 너무 아쉽기 때문에 휘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누적 테스트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 통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통과하는 친구들 또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누적으로 훈련시키고 테스트를 볼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누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시험의 형태는 다른 식으로 보는 경우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부가 들어가고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와도 잘 맞출 수 있게 하는 그런 활용도를 늘리는 데 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일 및 수업 시간입니다. 이제 월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7시 반부터 10시 타임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앞 타임이 아니라 뒷 타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숙제나 혹은 테스트에서 좀 미완료됐다거나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10시 이후에 남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제 7시 30분 앞에, 그래서 뭐 한 5시 반까지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앞타임에 불러서 관리실에서 관리 하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회차는 7+1입니다. 직보 포함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강의실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험을 먼저 보고 그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줄 건데요.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2개 과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한 3회차 혹은 4회차 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관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후가 아니라 수업 전에 등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말 스파르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주말 스파르타를 이용해서 학습을 완료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 방안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항상 봐야 아이들이 본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제 잊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학생들이 보완점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으로 피드백은 달리 할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마다 상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오답이 나지 않을 때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끝없이 누적 테스트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직본 날이 되어도 그날 또한 누적 테스트를 보겠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말 끝없이 테스트를 보고 끝없이 고치고 끝없이 맞아봤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규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문자 드릴 거고요. 주말 스파르타 클리닉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과도 담임 연락처를 공유해서 유무선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시간이나 그런 거 이제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이나 뭐 전화하거나 하고 문자를 보낸다면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꼼꼼하게 지금까지도 줘왔고 앞으로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요일이나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개별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라서 다소 조금 짧았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혹은 KNS를 통해서 문의 주신다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